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다르죠? 비포, 애프터 너무 다릅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보라색 삭소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꽃 많이 피우는 법, 그리고 외목대로 만드는 법,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이 커버 화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삭소롬은 꽃대가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온 다음에 이 끝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마치 나무 주위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진짜 환상적인 것 같은데요. 보통 하나의 줄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서 보시면 꽃대가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세 개나 지금 여기도 안 폈는데 4개 정도 이렇게 지금 달려 있어요.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제일 처음에 언니 꽃이 피어나고 뒤에 동생을 데리고 나오죠. 이렇게 너무 귀엽게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리고 삭소롬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꽃이 피어나는 것 이외에도 장점이 많아요. 큰 장점 3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장미허브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잎에서 장미허브처럼 상큼한 향이 나진 않아요. 실제로 식물을 잘 모르는 제 친구는 장미허브에서 이런 꽃도 피어나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장미허브 하나 들이면 화분 엄청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냥 줄기 잘라서 꽂아두면 그 자리에서 뿌리 잘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 아이의 2번째 장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번식이 잘 돼요. 얘도 장미허브처럼 번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엄청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키우기가 매우 무난한 것이 이 삭소롬의 3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삭소롬 외목대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장미허브를 외목대로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목질화되고 있는 그런 삭소롬 말고 여린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삭소롬을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블로그 이웃님께 나눔받은 이 흰색 삭소롬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흰색 삭소롬으로 외목대 잡는 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지가 지금 2개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2개로 뻗어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굵은 가지 1개는 그냥 이 화분에서 자라도록 놔두고 나머지 하나는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는 다음에 흙에 심어줄 거예요. 일단 가지를 잘라줄게요. 이 얇은 가지 왼쪽 것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일단 이 잘린 아이를 밑에 부분에 있는 이런 이파리는 떼어서 물꽂이를 해줄 거예요. 이 정도로 저는 이 밑에 살짝 잎을 떼어내면 되게 후두둑 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얘를 이 물에 이렇게 담가서 물꽂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아이는 이 상태로 조금 더 키를 키워도 되겠죠. 그런데 외목대 수영인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이렇게 지지대를 잠깐 세워서 두겠습니다. 이렇게 여린 가지일 때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수영을 잡느라고 벨크로 타이를 묶어주거나 하면은 그 타이가 묶여진 부분이 뚝 잘리면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상태로 조금 길게 키우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죠. 이제 목표치를 잡으시고 요거보다는 더 커져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 막대기가 짧아질 시기가 오겠죠.
그렇게 조금 키울 때까지는 이 상태로 햇빛을 잘 보여주면서 기르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물꽂이를 해두었던 삭소롬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삭소롬을 이렇게 물꽂이를 해두면 뿌리가 나지만 조금씩 웃자라요. 그래서 막 다글다글 자라는 게 아니라 잎을 드문드문 내면서 이렇게 웃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웃자란 아이들을 외목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웃자랐을 경우,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흙에 심어줍니다. 이것을 지지대로 받쳐주긴 하겠지만 이렇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벨크로 타이로 너무 일찍 묶어두시는 마세요. 왜냐면 이제 물에서 흙으로 적응을 하는데도 삭소롬이 많이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물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삭소롬이 장미 허브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할 때 물러서 줄기가 물러서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흙도 되게 배수가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화분의 사이즈도 웬만하면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키까지 이제 가다가 밑에 있는 밑에 줄기에 있는 잎들을 따주시면 돼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밑에 줄기가 손으로 훑으면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따주면서 키우면 됩니다. 원하는 키가 됐다 싶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 줄기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외목대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말은 쉬운 것 같죠? 저도 이 정도로 키우는데 2년 걸렸거든요. 심지어 작년에는 요 아이가 꽃을 하나도 피워내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목대 수영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 이 지지대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지대를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가 좀 크기가 커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아래에서부터 여기 위까지만 재도 지금 이 아이의 키가 50cm 정도가 되거든요. 저는 일자 지지대를 이렇게 꽂아 주었는데요. 지금 얘가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들어요. 사실 너무 키가 커서 서 있기가 힘들고, 보시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는 피자 고정 핀과 에그스톤을 이용해서 고정을, 이렇게 아랫부분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제가 에그스톤 밑에 보면은 이렇게 피자 고정 핀이 이미 있죠. 이 위에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사방을 지금 이렇게 에그스톤을 얹어서 고정을 시켰는데 그래도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제가 잡아주고 있고요. 잘 세워서 해줍니다. 지금도 보시면 조금 삐뚤어졌죠? 이거를 제가 잘 맞춰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네, 똑바로 지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벨크로 타일을 또 묶어주면서 지지대에 고정을 시켜주었는데요. 조금 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마디마디에다가 벨크로 타일을 잘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고정을 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외목대 수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막 엄청 막 아름답게 딱 대칭을 이뤄서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 웬만큼 노력을 해서 요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외목대를 만든다고 해서 좌우 대칭이 딱 이루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1년 내내 수영을 만들다가 1월부터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순따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았고요. 아래 잎을 쳐내면서 보기 좋은 비율을 만드는 데만 일단 집중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이쪽 아래가 많이 잎이 달려가지고 여기가 왼쪽으로 좀 많이 처졌죠.
이쪽 꽃이 더 많이 피어났어요. 지금 위쪽 가지도 순따기 위주가 아니라 저는 그냥 가지의 왼쪽 오른쪽에 길이를 맞춰서 줄기를 자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듬어 봤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내년에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가지를 좀 잘라내면서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핫도그 모양인데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많이 피어날 줄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수영으로도 만족을 했었답니다. 이제 삭소롬 꽃 많이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거실에서 이 정도로 꽃을 많이 피우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아무리 식물등 바로 아래에 놓고 식물등을 잘 쐬어줘도 꽃이 안 피어납니다. 제가 작년에 해봤어요. 저의 경험상 그렇다는 거지 다른 집에서는 혹시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팁은 삭소롬은 베란다의 햇빛을 잘 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좋은 자리에서 키울 필요는 없어요. 꽃이 필 무렵이 돼서 베란다 햇볕에 좋은 곳을 내어주면 됩니다. 저는 1월부터 베란다에서 햇볕이 제일 잘 드는 좋은 자리에 놓아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을 들였죠. 1월쯤 여기 위에다가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2월부터는 하이포넥스 액상 비료를 물에 섞어서 가끔 줬어요. 삭소롬은 건조함은 잘 견뎌요. 지금 잎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게 도톰하거든요. 진짜 장미여부 같죠? 이렇게 도톰해서 건조함은 잘 견디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물을 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꽃이 오래오래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물이 덜 필요해서 그런지 화분이 되게 작아요. 지금 안에 저는 슬립분에 키우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큰 아이가 엄청 꽃을 많이 피워내면서 잘 큰다는 게 더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잠깐 삭소롬 외목대로 만들기 팁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삭소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삭소롬은 제라늄하고 비슷해서 가지가 이렇게 목질화되기 시작하면은 꽃을 이렇게 끝에서만 조금 피워내고 많은 꽃을 한꺼번에 터트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키웠던 삭소롬 모주인데요. 지금 이 아이를 삽목해서 이 커다랗고 멋진 외목대 아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2, 3년 차 정도 된 이런 아이들이 외목대로 꽃을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아래는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전체 나무를 굳건히 지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새로운 가지, 새로운 줄기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2, 3년 차 되는 그런 아이를 공을 들여서 외목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커버 화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커버 화분은 인베르라는 화분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저는 슬립분의 커버 화분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화분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것도 같은 사이트에서 산 화분인데 지금 이 화분의 구매처는 제가 영상 자세히 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되게 빈티지한 스타일 그리고 약간 소녀소녀한 스타일의 그런 화분인데요. 화분 이름이 앤틱 포터리 화분 시리즈 중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건 라이트 블루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린이에요. 이게 19,900원이에요. 두 개가 약간 디자인은 다른데 가격은 같아요. 이게 재질이 조금 특이해요. 도자기인지 플라스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화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오래된 무거운 도자기 같죠? 근데 굉장히 가볍고 또 플라스틱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쓰기도 가벼우니까 쓰기도 편하고 또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놔두어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이 화분을 추천을 합니다. 짜잔. 보시면 이렇게 커버 화분을 안 씌워놨을 때 아이들하고 완전 비교가 되죠. 아래에 이렇게 물구멍도 나 있고 이렇게 고무로 받침도 잘 나와 있고요. 되게 오래된 빈티지 화분 같죠? 근데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새 거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제가 이거 사가지고 한번 씻어봤는데 씻어가지고 말릴 때 보니까 여기 밑에가 이렇게 조금 움푹하게 파여 있어서 이 밑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화분에 직접 식물을 식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배수층을 조금 높게 마사토나 난석으로 위에까지 조금 쌓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넣어서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화분은 커버 화분으로, 슬립분 커버 화분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슬립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슬립분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옆에 뚫려 있어가지고 식물이 뿌리가 발달이 되게 잘 되고 그래서 토분만큼이나 잘 자라는 그런 화분이 바로 슬립분입니다. 얘는 제가 작년 10월에 샀던 포인세티아인데 포인세티아는 분갈이 몸살을 잘 한다고 해가지고 5월 정도에 삽목을 하면서 분갈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을 갈아주지 않고 여기 이렇게 이색 화분, 플라스틱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쏙 들어가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과 후를 아까 후는 이미 보셨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쏙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완전 달라졌죠. 이게 이 커버 화분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1년 내내 예쁘진 않잖아요. 언제나 파릇파릇한 것도 아니고 식물들도 자기 미모를 뽐내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토분에 갈아줄 수도 없고 예쁜 토분에 갈아줄 수도 없고 또 예쁜 토분에서 1년 내내 살게 하기에는 저희가 토분을 살 그만큼의 토분을 살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 저렴하고 식물이 잘 자라는 슬립분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여기에다가 너무 예쁠 때만 딱 넣어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올 때 요런 데다가 베란다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요런 데다가 딱 넣어주면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슬립분이 딱 들어가는 그런 화분을 정말 찾았고요.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집에 이런 식물을 키우고 있으면 정말 황홀해요. 계속 보고 있어도 신기하고요. 폭죽 터트리는 것 같고요. 진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식물입니다. 여러분도 삭소롬 한번 키워보세요. 꽃 색깔은 보라색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라색,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흰색, 그리고 분홍색까지 있대요. 분홍색까지 한번 꼭 저도 키워보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 엄청 바쁘시죠? 식물들은 집안에 있어도 어쩜 그렇게 봄을 정확히 아는지 신기해요. 오늘도 식물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